훌륭하신 작가님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시기도 하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거창한 작업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제 작업이 제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담아냈을 때 그것이 관객들로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또 위안이 되고 그런 정도로서 활동하는 거가 지금의 저의 목표예요. 바람을 그리는 작가 최재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가님이 전공이 이제 판화 전공이라고 네. 알고 예.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지금의 어쨌든 회화 작업으로 이제 바뀌었다? 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뭐 계기가 좀 있었는지. 네, 제가 판화를 전공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 역할이 되게 커요. 저희 어머니도 회화를 전공하셨는데 판화 아카데미를 수강하시면서 동판 애칭을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과제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애칭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런 분야가 있구나. 재밌다. 그래서 이제 판화를 전공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판화의 기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맞는 기법도 있었지만 맞지 않는 기법들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그림을 표현하는 것에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 기법적인 부분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의외로 갇혀버렸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려고 했었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나는 이 감정으로 작업을 지금 해내고 싶은데 이 중간 과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내가 의도했던 그 감정은 상쇄되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정통 판화가 아니라 디지털 포토 콜라주라는 프린트를 활용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나마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게 그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판화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갑자기 우연찮게 부모님에 의해서 좀 받아들이게 됐나요? 그렇죠. 경험을 처음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릴 때부터 약간 그림에 대한 관심은 많았었나요? 네, 저희 이거 어머니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전업 작가는 아니셨지만 매년 전시 활동을 하셨고 꾸준히 활동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옛날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었네요. 네, 그런 마음속에서. 마음은 있었어요. 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페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왔는데 아이도 있고 이거를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기존의 삶의 방식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손을 풀고 페인팅을 한다는 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또 네, 그런 네, 상황이 네, 오니까.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아이도 크고 또 이제 주변에서 페인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갤러리 관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인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작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풍경 느낌이잖아요. 네. 어떤 바람의 느낌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던 어떤 또 계기가 있었는지. 제가 페인팅을 시작을 하고 세밀한 세필로 작업하는 것들을 거치면서 페인팅을 하고 싶어서 하긴 했는데 이건 내 체질이 아닌데? 이런 거를 하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생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잘 그려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작업을 하면서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얽매이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들 전시를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저런 거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던 건 저건데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아, 뭐 아프셨나요? 네, 이제 암투병을 좀 했었는데 아, 한 1년 정도를 강제적으로 휴식 기간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삶에 대한 관점도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작품에 대한 생각도 정리가 된 것 같고 아, 그래서 그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저 나름대로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타인을 의식해서 제가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그런 작품들을 기존의 것에 얽매지 말고 그냥 해보자. 그냥 저질러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작업이 이제 풍경 작업이었던 거죠. 그렇게 풍경 작업을 시작하면서는 제주도 여행을 가서 제주도 풍경의 이제 사진들을 제가 마음에 담기는 그런 사진들을 여러 컷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작업하려고 사진을 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장면이 해풍을 맞은 나무들이 뉘어진 그런 풍경, 그리고 거기에 집이 한 채가 딱 있는 그 사진 때문에 제 자신의 삶을 거기에 투영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그 하나의 사진 때문에. 네. 바람이 제가 겪었던 어려움 같고 그걸 견딘 것이 집 같고 그래서 그게 마치 저 같고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자화상 같은 느낌으로. 그쵸. 인생의 자화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님한테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일 수 있고 네. 기존에 내가 이제 멈칫멈칫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털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작업들이 나올 수 있는 스타트가 딱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나고 나면은 되게 감사한 시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나와서 보니까 그런 게, 그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그렇죠. 못 하잖아요. 네. 당장 현실은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럴 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제가 이걸 이겨내야지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좀 이따 해도 되니까. 네. 야, 요즘에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갱년기인가 봐요. 저도 그래요. 저는 뭐 그 광고 보고 울기도 해요. 한때는 눈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난 감정이 없나? 네. 막 이 정도로 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지? 맨날 와이프는 아니 뭐 이런 거 보고 울어? 투병 생활을 할 때 제가 그거를 견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이 나한테 그냥 주어졌고 던져졌고 그냥 나는 지금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버텼는데 그 시기들 중에서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루가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었어요. 그 시간들이. 나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끝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들을 그 시기에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되게 많이 느꼈던 시기였었어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는데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주어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겼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작업할 때 그때를 떠올리면은 안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안 감사한 게 하나도 없고 그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저만의 언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그때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제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을 그릴 때 집이 저한테는 피난처로 다가왔던 게 암투병 생활을 할 때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피난처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집이라는 걸로 그것들을 표현해낸 것도 있지 않나. 사실 이런 바람이라는 것도 많은 아픔을 주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바람이라는 게 어떤 역경이나 환란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시기들이 좀 지나서 그런지 오히려 이제 감정의 흐름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어떤 그런 거 안에 작은 어떤 집이, 그러니까 나가 쉴 수 있는 공간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이게 얼마든지 와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느낌들이 조금 단단해진 느낌들이 좀 생기긴 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림은 아예 이제 집도 없고 의자 놓고 이제 아예 너 불어봐. 바람을 좀 더 관망하는 느낌의 작업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떤 집이라는 형태에도 너무 갇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집 안에서 그런 밖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 완전히 시선이 바뀌었네요. 네,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좀 달라진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네. 표면적으로도 좀 충분하게 네네.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바람의 흐름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가서 맞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흘러가는 느낌을 네, 보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들을 느끼시더라고요. 관람자들이. 네, 느끼고 공감하시고 예전에 제가 했었던 작업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 풍경을 보면은 자기 혼자 바람을 맞고 있는 느낌을 느낀다고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작품을 보고 우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이게 내가 힘들었던 것들이 작품에 담겨지는구나. 내가 했던 경험들이 이렇게 그냥 스틸 화면에서도 다 느껴지는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사실은 그 피드백으로 인해서 제가 오히려 더 감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또 작업할 수 있었던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계속 작업하면서 느꼈던 그 답답함, 어떻게 그걸 싹 걷어내서 더 투명해진 거잖아요, 작업 자체가. 네. 그거가 훨씬 더 전달되지 않았나. 드디어 작가님이 원했던, 네, 어렸을 때 그 생각했던 그 지점이 딱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은 얘기를 담다 보면 더 사실 안 보일 때가 있다. 네. 많은 얘기를 담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의외로 반대로 맞아. 네, 그런 이야기를 빼줘야 네. 더 담백하게 관객들이 그림 앞에 설지 않았나. 네, 사실 예전 작업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필요로 했었어요. 관객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많았고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왜 이런 작업이 나온 거죠? 뭐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작업은 그냥 보고 느끼세요. 느끼는 작업. 네,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다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그러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면서도 너무 감사하면서도 제가 원했던 그런 방향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사실 관객분도 위로를 줬지만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또 작가님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작업을 통해서. 네, 저도 위로를 받고 음. 저도 많이 해소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작품. 그거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이제 좀 건강도 많이 좀. 네, 작품을 통해서 제가 많이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제스처가 치유가 되는 제스처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전에 응어리짐을 풀 수 있는. 네. 그렇다면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현재의 감정과 현재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앞으로 또 어떤 횡보를 하게 될지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한 바람이 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죠. 흘러 가는 대로. 네. 예전에는 어떤 목표가 있었으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 힘을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작가로 좀 남고 싶은 게 있는지. 훌륭하신 그런 작가님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시기도 하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거창한 작업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제 작업이 제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담아냈을 때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또 위안이 되고 그런 정도로서 활동하는 거가 지금의 저의 목표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한 작가입니다. 아니요. 거대하다고 해서 다 저는 대단하고 보진 않거든요. 네네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물들이 다 역할이 있고 네.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네. 작가들도 마찬가지. 뭐 거대한 작가도 필요하겠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그 곳곳에 있는 들꽃처럼 네. 작은 어떤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결코 거대한 것보다 저는 적다고 생각지도 않고. 네.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건지
제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작품을 관람객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문화적인 요소보다도 강렬했던 게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이 주는 그 감동과 강렬한 그 치유됨 이런 것들을 다른 작가분들의 작품을 통해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삶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정서를 건드릴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내 삶에 조금 더 풍부함을 갖다 준다면 그것이 그런 게 아닐까? 네.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네. 네. 오늘 작가님하고 네.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자유롭게 뭔가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저도 자유롭게 좀 작업 좀 해보려 했는데 네. 생각만큼 바람이 이렇게 넘치진 않네요. 아, 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쩜 이렇게 그리셨어요? 아, 그냥 뭐 감사합니다. 좀 바람이 덜 멈췄죠. 네.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 자신이 좀 더 작업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방향성까지도 생각하게끔 해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딱 고정된 멘트. 아, 어떡하지? 나 이거 너무